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5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를 하면 시장 경제에 안 좋게 되고 경제가 안 좋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지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지의 궁극적인 초점은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층을 보호하면서 이들과 유대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복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고 이 사회가 버텨나갈 수 없다 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경제 발전을 막 가로막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착각에서 얘기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복지를 안 했으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산화를 막았던 것이 복지예요. 자,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 복지 그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다. 그러니까 원래 이론에 따르면은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가 된 나라일수록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산업화 자본주의가 계속할수록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이에요. 역사발전 5단계설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이 왜 안 됐느냐? 바로 복지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지가 어떤 역할을 했냐? 18세기에서 20세기를 가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비록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것이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 복지 정책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커졌는데 복지 정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져 양극화되다 보면은 이 사회 불안이 이야기 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이러면서 공산화가 될 거다 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보면은 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공산당 선언, 이 책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책세상에서 나온 책인데 이런 책들을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이런 공산당 선언에서도 보면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산 관계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이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 이게 점점 크다 보니까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사회복지제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요거는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 복지제도를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던 것이 오히려 이 복지제도가 완화를 시켜주고,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 하니까 파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화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의 복지는 정말 필연적인 거예요. 필수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된다?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방해되냐면 과도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이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복지를 무엇이라 하냐? 자녀적인 복지다라고 해요. 자녀적인 복지. 전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요즘에는 뭐 여성이 취약계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여성, 노인,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은데 뭐 자기가 국가에서 뭘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적인 복지예요. 그렇지만 이 지금 이제 보편복지라는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가는 거야. 전 국민.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전 국민이 다 가는 거니까. 삼성 이재용 같은 재벌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뭐야? 돈 많은 사람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고용보험도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받아요. 사업 망했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어떻게 됐다든가 뭐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보편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부자, 중산층. 그 사람들은 이미 권리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려면은 부자들한테는 가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보편복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부자들도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아니 왜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자기 돈 내면 되지. 그렇죠? 아, 그 사람들은 이재용이나 삼성 그 대부분 총수들도 뭐야? 국민연금 받아요. 아, 왜 받냐고.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복지 그 보험을 4대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누리던 사람들도 음?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기업이 도산이 났다든가 이러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 그때의 지급을 해주면서 최소한의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지. 줄이겠다는 점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징수를 받고 가입자가 되게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뭐야? 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지급을 해줘요? 응?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로 징수를 하게 되고 이 사람 걔네들도 뭐야? 자기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유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만 해도 이 사회적 리스크를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전 국민 25만 원. 그죠? 그거는 뭐예요? 많이 전 국민이지 그 중에서는 뭐예요? 아 부자들도 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 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간 약자들뿐만 아니라 그럼 그게 어떻게 그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 국민 하지 마라. 전 국민 하지 마라. 사회적인 약자를 집중적으로 해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적인 복지고 그것이 이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해야 되는 복지란 말이에요.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아니 왜 돈, 아니 민주당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 감세한다며. 부자들 왜 도와주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야? 전 국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자, 그러니까 원래의 복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지금의 어떤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물론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지를 하되 뭐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갈 거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두툼하게 지원해주자 그런 얘기죠.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